안녕 강냉이 친구들, 오소리TV의 교정과 전문의 최혁일입니다. 입니다. 내 거야. 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정학회에 와서 여러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지금 모신 분은 전주의 전주의 서울 바른 교정치과 최혁일 원장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같이 옛날에 이제 교정학회에서 같이 위원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사이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되게 좋게 봐가지고 되게 좋고 이 친구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전주 쪽에서 환자분들이 오면은 여기 가보라고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네네네. 붙잡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기분 좋게 존경하는 뭘 존경하기 그냥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그냥 동네 형. 네, 형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대를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셨고 지금 뭐 전주에서는 이제 뭐 거의 뭐 아이들 다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옛날에 제가 영상 한번 찍었죠. 이 프리오소 우리 최혁일 선생님이 약간 어린이 교정에 약간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원래는 소아치과 가려고 했어요. 진짜? 네, 소아치과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솔직히 말해 이거 말해도 되나? 말도 되지. 성적이 좋으니까 이런 말 해도 돼요? 좀 재수는 없지만 계속 들어볼게요 일단. 네, 그래서 재수는 없지만 교정과를 갔습니다. 교정과를 가서 이제 교정과 이제 수련을 받았어요. 수련을 받고 이제 전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연구치가 다 나온 성인 교정도 당연히 많이 하지만 엄마들께서 이제 아이들 이가 삐뚤게 나오거나 벌어져 나오면은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수도권에 있으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치료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는 엄마들이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둬도 되는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지 이런 걸로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 어머니들께 지금 하든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언제가 가장 좋은지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그럴 때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어린이들 진료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들어봤는데 최혁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통 교정치과에 아이들이 잘 없어요. 보통 성인 교정을 주로 많이 하는데 최혁일 선생님이 약간 그 철학이 있어. 철학이 어린이 교정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어린이 교정에 대해서 되게 잘 이야기해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교정이 이제 성인 교정까지 어떻게 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일단은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나도 사랑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덧니가 있어가지고 7살 땐가 이제 덧니에 약간 살짝 거꾸로 물리는 주걱턱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야? 이제 저희 이제 가난한 동네 사람이라서 이제 치과를 이제 갔는데 원장님이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얘는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주걱턱이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인데 막 몇백만 원 하니까 막 엄마가 막 안절부절하고 나는 이제 수술하는데 울고 맞아.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걸 왜 하냐 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무서운 소리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대책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면은 저 수술 안 하고 그냥 교정만 했는데 이런 식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애한테 겁주거나 애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엄마 아빠의 경제적인 거나 시간을 너무 들이지 않고 맞아. 적절하게 컨트롤 해주면은 생각보다 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중고등학생 때 편하게 교정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초등학생 때 오는 아이들한테 그런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데 자부심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점 바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뭘 하기에는 조금 쓸 데가 계속 있으신데 이게 치아 때문에 사실 죽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큰 돈도 들어가니까. 큰 돈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아주 약간만 고쳐놓으면은 얘가 나중에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아 한두 개가 거꾸로 물린다. 아니면은 치아가 날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이상한 데 난다, 안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그냥 두면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나 발치 교정을 할 수밖에 없거나 심하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거꾸로 물리는 치아들이 이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마모가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 그냥 교정을 다시 해도 이 마모된 치아가 안 예뻐요. 그리고 잇몸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겹쳐진 데 충치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정을 해도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했을 때 이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씹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럴 때 간단한 소화 교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고쳐놓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큰 케이스, 엄청 큰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치아 한두 개를 넘기거나 습관을 고쳐주거나 공간을 유지하는 식으로 고쳐주는 거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구나. 진짜 진심이고. 진심이구나. 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공간 유지만 잘 하면은 이가 알아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매복이 되게 심하게 돼 보이는데 이게 아기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그 영구치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빼두면은 뒷니가 쓰러지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타이밍에 뒷니가 앞으로 안 오게 고정시킨 다음에 유치를 빼고 팔로우업을 해주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치아가 좋은 위치로 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되게 잘 보고 그 시점을 부모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리면은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우리 애도 보낼까? 우리 애 이틀었던데. 형님은 형님이. 내가 이거 설명해줘 이거. 아, 프리올소. 이거. 저 프리올소 좀 많이 써요. 프리올소 많이 쓰는데 프리올소가 입안에 넣는 마우스피스를 입안에 물고 있는데 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밖으로 얼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나마 좀 거부감을 좀 적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융통성 있게 적절히 잘 쓸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이가 거꾸로 물려요. 이가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데 얘가 주걱턱이 아니라 단순히 치아가 거꾸로 나와서 그렇게 물리는 건데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보통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를 크지. 하나씩 밀죠. 근데 이게 아파요. 아프고 안 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랄까 잘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안 맞아요. 그치. 애가 좀 뭐 어디 놀러 가서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근데 이게 약간 형태가 뭔가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인데 또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형제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을 썼는데 거의 반년 이상이 걸려서 넘어갔는데 둘째는 얘 보니까 얘는 첫째 형보다 더 장난꾸러기예요. 얘는 안 껴. 안 껴? 얘는 첫째 고생한 것보다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요 케이스 쓸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얘는 일주일 만에 좋아졌어. 어이?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마술은 절대 아니고 과대가 아닌 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턱 최대한 넣어가지고 한번 물렸을 때 끝길이 닿으면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가 끝길이 닿아서 어쩔 수 없이 내밀어 무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한테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프리올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혀 위치를 조금 바꿔주거든요. 부정교합 있는 사람 대부분이 혀를 아래 혀를 바닥에 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리올소는 혀를 바닥에 못 대게 하고 입천장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천장에 혀가 있으면은 상악궁이 정상적으로 확대가 되고 아래 치아를 앞으로 미는 불필요한 힘들이 좀 없어지면서 거꾸로 물렸던 것이 또 굉장히 쉽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고쳐지면은 쉽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낮은 혀 위치를 막아주기 때문에 재발도 훨씬 적어요. 재발도 훨씬 적어요. 반대교합 그냥 두면은 이게 굉장히 마모 많이 되고 심한 애들은 아랫니 잇몸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니는 또 안으로 기울어져서 또 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쪽만 넘어가 한쪽으로 틀어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케이스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화교정 장치를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야, 소아치과 아니야? 소아치과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교정의사의 가장 장점은 한 사람의 인생. 가장 좋은 치열, 그치. 기능, 심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 치료하는 게 어떨 때 어느 수준으로 간섭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알고 있는 거는 교정치과 의사예요. 맞아. 그래서 소화기 때 모든 걸 고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교정의사가 아이의 인생에 형성되는 치열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식의 적절한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일이죠.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들으면 내가 빠져들지. 그래요? 나도 왠지 나도 소화에 나도 진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이 뭔가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그냥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겪었던 그 느낌을 제가 약간 감정을 약간 이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예방교정, 차단교정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차단교정을 통해서 부모님도 좀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치료가 단축되면 아무래도 부작용도 줄어들고 비용적인 것도 좀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마음에 이입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려고 많이 노력하면은 좋고 이제 또 바빠서 힘들어지면은 사실 아이들 많이 보는 거 사실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해요. 힘들어. 막 물고 해가지고 막 1시간 막 있으면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이게 최혁 선생님이 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잘한다, 내가 무조건 다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럴 때 내가
소아치과는 안 갔지만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소아치과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때 진로를 획 바꿔가지고 나 좋은 곳 가고 싶었던 그 마음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을 약간 갚을 수 있지 않았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니 왜 갑자기 인생 얘기라고 그래? 갑자기 제가 투머치 토커라서. 박찬호야? 네, 제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 너무 늘어지니까 직원들이 계속 원장님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실장이 저 때문에 괜히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시장님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번. 그래도 적당히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끊어줘요, 제발. 날 끊어주셔야 돼요. 치과 이름 한번 더 말해줘요. 저희는 서울 바른 교정 치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고마워.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 아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어머님도 혹시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으면은 우리 최혁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 안녕.